대한 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초중 고대 모두 미국에서 나왔고 지금은 외국 기업을 다니지만 한국에서 재택으로 근무 중이고 남편은 초등학교는 미국에서 나왔고 중고대는 한국에서 나와서 지금은 무역회사 근무 중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영어가 유창한 편이라 둘이서 대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님입니다. 제가 3년은 재택하고 나머지는 미국 본사에서 출퇴근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내년 7월에 남편과 함께 미국에 이민 갈 예정인데요. 시어머님께서 이민 가면 얼굴 보기 힘들 테니 그 전까지만 같이 살자고 하셔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시아버님은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안 계신 상태입니다. 시어머님은 영어를 전혀 못하십니다. 예전에 시아버님이 미국에서 석박사를 하셔서 남편이 2~3살쯤부터 10년 정도 미국 생활을 같이 가서 하셨는데도 영어를 하나도 못하세요. 남편 말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활동하셔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영어로 대화하자는 얘기를 해요. 영어로 말한 지가 오래돼서 미리 입을 좀 풀어놓고 싶다는 게 남편의 의견인데 우리가 영어로 대화하면 시어머님은 못 알아들으시니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겠느냐고 하니 남편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네요. 평소에도 시어머님이랑 남편, 저 셋이 거실에 앉아서 TV로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요. 남편이 자꾸 영어로 된 유튜브를 틀어서 제가 다른 거 보자고 하면 시어머님이 됐다, 보고 싶은 거 봐라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시어머님이 시집살이를 시키시거나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른들을 좀 어렵게 생각해서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라 식은땀이 납니다. 남편이 원래도 조금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할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엄청나게 강한 편이에요. 저나 주변 지인들한테도 그러던 걸 몇 번이고 알려주고 타일러서 많이 좋아진 편인데 유독 시어머님께 하는 것만큼은 잘 개선이 안 되네요. 자기 엄마라 더 편해서 그런 건지. 이따 남편 일어나면 출근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눠볼 생각인데 뭐라고 해야 말릴 수 있을까요? 둘이서 있을 때만 영어로 대화하자고 해봤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다며 싫다고 합니다. 추가. 아이고, 처음 글을 써보는데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줄 꿈에도 몰랐네요. 시어머님과 남편과는 이민은 저희 부부 둘만 가고 시어머님은 한국에 남는 걸로 이미 얘기를 마쳤지만 댓글을 보니 시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남편과 다시 한번 얘기해봤어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혹시 어머님이랑 같이 가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서 어머님 다 계실 때 영어 같이 쓰자고 하는 건가 싶어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말했어요. 남편 하는 말이 그런 건 아니고 형들이 이미 실버타운 계약도 해놨다면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체 왜 시어머님이 영어를 못하시는데 집에서 영어로 대화하자는 말을 하냐니까 남편 하는 말이 가기 전에 나도 영어에 많이 익숙해지고 싶어서 내가 영어로 말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엄마도 영어를 듣는 게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지 라고 하네요. 남편이 영어를 듣거나 읽는 건 전혀 무리가 없는데 말하는 건 자신이 없다더라고요. 전화 영어 신청해서 출근길에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매번 바뀌어서 늘 비슷한 레퍼토리로 진행하게 되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지가 않았대요.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회사랑 계약했었던 거라 이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 걸 설명했는데도 함께 가겠다며 적극 다가와준 남편에게 고맙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남편의 개인주의적 성향도 뭐랄까 조금 몰라서 그런다는 느낌으로 나오는 것들이라 차분하게 설명해주면 금세 이해하고 나아지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유독 시어머님께 하는 것만 조금 다른 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님께서 당신 말씀이나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나중에 아내 말은 잘 들어야 한다고 남편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셨대요. 아마도 남편이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 시어머님께서도 걱정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유독 시어머님한테 박하게 구는 게 아니라 유독 제 말을 잘 듣는 거였어요. 그걸 들으니 좀 귀엽기도 하고 남편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에 미안하기도 했네요. 아무튼 남편은 될 수 있으면 영어로 많이 말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고
나중에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영어를 더 익숙하게 말할 테니 시어머님이 좀 수월하게 들으셨으면 해서 집에서 영어로 말하자고 한 거였대요. 그래서 남편은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저는 아주 조금 할 줄 알아서 예를 들어 내가 당신 앞에서 친구랑 스페인어로만 대화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하고 소외감도 느끼지 않겠느냐고 하니 조금 생각해보더니 금세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영어로 말하자는 건 다행히 우발 사건 정도로 끝이 났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한국어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자고 했어요.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인생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냈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성 들여 가르쳐 주셨거든요. 부모님께 비결을 전수받아 저도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잘 키워보려고요. 다들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남편이랑은 둘이서 있을 때만 영어로 대화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소외감 느끼시는 건 분명하니까요. 모두 감사합니다. 댓글: 마지막 문장이 신경 쓰이는데? 둘만 있을 때 영어 쓰는 게 의미가 없다니? 그럼 일부러 자기 엄마 소외감 느끼게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래요. 남편이 미처 다 말하지 않은 어릴 적 성장 과정에 뭔 문제가 있었나 싶은데 지금 남편이 자기 엄마를 미워하든지 한심하게 여기든지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로 보이는데 아빠가 없는 상황에 혼자 한국에 다시 남겨질 엄마가 걱정돼 같이 미국을 가고는 싶은데 옛날처럼 또 한인들과 어울려 영어 한마디 못하며 살게 될까봐 그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 보인다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자기는 생존을 위해 미국에서 쓰고 싶지 않아도 영어 배워가며 버텨야 했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았죠. 미국을 가서도 한인 커뮤와만 어울릴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건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지 생각이 없어 보이는 엄마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두 분이 어서 대화로 잘 풀어보세요. 남편이 괜히 저러는 건 아닐 것 같고 삐뚤어진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댓글 2. 그냥 시어머니 쫓아내고 싶나? 어떻게든 영어를 일상에서 쓰고 싶으면 둘만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영어로 말할 사람도 둘 아닌가요? 근데 꼭 시어머니 앞에서 영어로 말해야 한다는 건 개인주의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부러 소외시키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잘 이야기해보세요. 두 번째 사연. 나를 따돌리는 남친 여동생 힘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여기에 글을 씁니다. 남자친구 여동생이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보시고 조언 좀 해주셨으면 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저랑 남자친구는 약 2년 정도 사귀고 있습니다. 집도 가까워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고 남자친구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친 부모님들께서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세요. 덕분에 결혼 생각까지 할 정도로요. 근데 문제는 남자친구 여동생입니다. 남친 여동생은 저랑 남자친구가 사귄다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부터 저를 마음에 많이 안 들어하는 티를 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적으로도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같이 밥 먹자, 쇼핑 가자 등 연락해도 시큰둥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날이나 주말에 굳이 연락 와서 같이 밥 먹자고 한다든가 부모님이랑 단체 영상통화 같은 걸 건다든가 합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그런가 친해지려고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맨날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꺼내요. 어렸을 때 어디 살았는데 누구랑 뭐 했던 거 기억나느냐 누가 뭐 어쨌다더라 하면서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얘기로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눈치 보였는지 그런 주제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하지만 또 저희가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거나 전화를 못 받으면 서운한 티를 엄청나게 냅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말고 남자친구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저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알죠? 직접 말 안 해도 엄청나게 눈치 주는 거. 가족이 먼저 아니냐. 너는 네 부모도 안 챙기냐. 자기만 가족 생각하나 어쩌고 하면서요. 저도 옆에서 같이 다 듣고 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 오빠가 여자친구랑 같이 보내는 시간은 안 중요한가요? 보통 오빠 있는 여동생분들 이렇게까지 하나요? 남자친구 말로는 여동생이 예전엔 안 그랬대요. 그냥 평범한 남매처럼 안부 좀 주고받고 생일 선물 주고받고 성인 되고 나서는 밥도 명절이나 주말에 시간 내서 가족끼리 같이 먹는 정도? 여동생이 너무 보일 정도로 저한테 선을 긋거나
저희 사이에 간섭하니까 남자친구가 한마디 했나 봐요. 너 땡땡이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땡땡이도 곧 가족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너한테 잘해주는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일이 터졌습니다. 같이 밥 먹고 레스토랑에서 셋이서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계산하느라 좀 늦게 나왔어요. 제가 여동생한테 추울 텐데 먼저 차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니까 여동생이 저한테 아니야, 내 오빠잖아. 언니 먼저 가 있어. 가족을 기다려야지 하더군요.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차 타고 돌아가는 중에 여동생이 갑자기 오빠, 저번에 산 명품 지갑 그거 혹시 내 거야? 라고 묻는데 그거 사실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아니, 그거 우리 땡땡이 거야. 생일 선물이었어. 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무 말이 없고 조용하더니 뒤이어 하는 말이 근데 여자친구보다 가족이 먼저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어리둥절해서 너 생일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그냥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냥 자기가 아니라 저한테 명품 지갑 선물하는 게 아니 꾸었던 건지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 여동생, 남자친구 부모님 이렇게 넷이서 인생 4컷 가서 사진 찍어서 진짜 우리 가족들만 찰칵 이런 식으로 글 써서 카카오톡 메인에 올렸더라고요. 일전에 그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그냥 그렇겠거니 보기 좋다며 넘겼을 텐데 제게 대하는 태도, 말 등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서 화도 나고 서럽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걔가 너무 가족끼리 그런 걸 너무 챙기는 것 같다며 제 눈치를 보긴 하는데 그냥 그 여동생의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네요. 여동생이 오빠의 데이트에 매번 끼려고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입니까? 참고로 여동생도 남자친구 따로 있는데 저럽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후기.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정상은 아닌 듯 하네요. 이제는 여동생 껴서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남친한테 이야기한 상태이고요. 점점 심해지거나 결혼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조언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이건 두 남매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 같네요. 쓰니는 여동생과 거리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주기 전까지 남자친구네 가족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주세요. 부모님 안 계시면 두 남매가 서로 돕고 의지할 가족인 거 맞죠? 결혼하면 쓰니와 일가를 이뤄 독립할 예정이고 여동생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각자의 삶과 인생이 있고 그것은 서로 관여하거나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족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오빠나 부모님께서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일에 쓰니가 나서봐야 역효과만 납니다. 최대한 응대하지 마시고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세요. 댓글 2. 결혼 아직 안 했는데 뭐하러 그 집 식구들 만나러 그 면박을 받고 있어? 남자친구는 좀 덜 떨어졌나? 왜 지도 불편한 일을 만들지? 그 대접 받으면 남자한테 떨어져 나가거나 벌써 파탄 날 만큼 싸울 것 같은데 남자친구에 비해 네가 많이 기울긴 하나 보네. 그냥 만나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